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10회차 22년도 10월 16일 날 진행이 됐던 시험이죠.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11월 달 시험에 일정 부분이 동일 유형, 유사 유형으로 반영될 겁니다. 선생님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계속 4장입니다. 자아의식 모델인 조하리의 창에서, 자, 조하리의 창도 슈메노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처럼 4분면이에요. 4분면. 근데 조하리의 창의 문제는 꼭 독특할 정도로 명칭만 물어봐요. 지금 보시는 문제 스타일처럼.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영역은 뭐라 부를까요? 자, 이건 동일 유형은 뭐 22년도 8월, 21년도 8월, 28년도 1월, 유사 유형이 20년도 1월. 자, 이렇게 따지면 거의 뭐 18년, 20년, 21년, 22년 다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동일한 유형으로 유사 유형도 있고. 자, 보기를 볼까요? 소극적이고 고민이 많아요. 고립형이고 음성 증상이 있어요. 이것만 갖고 답이 나와요. 네, 그죠. 소극적이에요. 고민이 많아요. 고립형이에요. 음성 증상이 있어요. 자꾸만 혼자만 있으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상호작용이 많고 대인관계가 넓어요. 라는 건 이제 오픈 영역. 네, 저희가 열린 창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죠. 공개된 영역이라고. 그럼 거기에 대각선 반대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오른쪽에 배치하고 있죠. 이거 가지고 뭐라 부르느냐? 저희가 unknown area라고 부르게 되고요. 미지의 영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극적이고 고민이 많아요. 고립형이고 음성 증상이 있어요. 네, 이것만 갖고도 답은 그대로 찾을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뭐 신중형, 공격당하는 일이 적어요. 특히 현대인에게 많아요.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히든 에어리어, 흔히 숨겨진 영역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네, 그죠? 자기주장형, 거침없이 이야기해요. 타인의 말에 이 사람들은 귀를 좀 기울여야 돼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에어리어, 맹목 영역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개방형, 인간관계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너무 넓으면 푼숲바가지처럼 보여요. 라고 하는 거 오픈 에어리어, 공개된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충분히 다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다시 문제가 변형이 돼도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실 거예요. 다음 문제. 다음, 의사소통의 채널의 종류 중 의사소통의 충실성이 가장 낮은 거. 그러니까 이 유형의 문제가 꽤 자주 나오거든요. 네. 이 동일 유형 보면 뭐 21년도 12월, 20년도 11월, 18년도 11월 이렇게 출제가 됐고 22년도에는 처음 보는 문제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그죠? 기존에 있는 문제 레퍼런스에서 보실 수가 있었던 이 의사소통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면으로 합니다. 뭐 얼굴을 맞보고 맞대고 합니다. 이게 이제 충실성이 가장 높고요. 충실성이 가장 낮은 건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한 비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나눴을 때 가장 낮은 걸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면대면 회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화상회의, 그 다음이 이메일, 음성메일, 메모 또는 편지, 게시판 공지 얘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면대면 회의가 가장 높고 게시판과 공지가 가장 낮아요. 이 양 극단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네, 그럼 다 대비가 되시는 문제 스타일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2번 게시판이 해당하겠네요. 가장 낮은 거.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가장 높은 거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답은 면대면 회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도 다시는 틀릴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다음 문제. 에릭 번이 제시한 시간의 구조와 영역. 시간의 구조와 영역은 두 글자로 구성된 총 6가지의 구분 관점이 나와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 스타일은 이렇게 개별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시간의 구조와 영역 6가지와 구조 분석을 섞어가지고요. 오염과 베타를 섞어서 골라내는 문제 스타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문제 스타일을 지금 보시는 거고요. 자, 읽어볼게요. 타인을 멀리하고, 일단 타인을 멀리한대요. 대부분의 시간을 공상이나 상상으로 보내며, 이게 이제 결정적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공상하고 상상하고 보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타인과 멀리한 상태로 결국 저게 답을 지목하는데 저것만 보고도 답은 뭘까요? 폐쇄예요. 폐쇄. 네, 타인을 멀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공상이나 상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폐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고요.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스트로크를 주려고 하는 자기애적인 교류 형태에 해당하는 유형이 뭘까요? 이 뒤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라도 돼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공상이나 상상으로 보내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되는 거죠. 폐쇄. 전통이나 습관, 누구와도 특별히 지냄이 없이 일정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요. 이렇게 나오면 의식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실용적인 형태를 취하면 건설적인 교류가 돼요. 건설적인 교류가 돼요. 활동. 그죠? 특별히 깊이 들어가지 않고 즐거운 스트로크의 교환을 하는 게 목적이래요. 잡담. 그죠? 필요악이라고 하는 저희가 잘 쓰지 않는 부정적 스트로크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걸 흔히 저희가 게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스타일이고 저 긴 문제 중에 독특한 키워드가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다음 문제. 자, 이젠 5장으로 왔네요. 5장. 5장으로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서비스의 정의와 학자를 물어봅니다. 지금 뭐 개론 영상 3가지 중에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나요? 라는 문제는 개론 1장 문제와 5장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 때문에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건 너무 단편적인 것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분명히 맞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다음 보기와 같이 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한 학자가 누굴까요? 동일 유형이 뭐 22년도 1월 달에도 나왔었고요. 2020년 6월 달에도 나왔고요. 최근에. 자,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란 고객 만족을 제공하려는 고객 접촉 인력이나 장비의 상호작용 결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인력이나 장비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상호작용 결과 일어나는 활동 또는 일련의 활동. 이게 키워드가 되죠. 상호작용 결과 일어나는 활동 또는 일련의 활동. 이것만 보게 되면 학자는 레티넨이라는 걸 금방 하실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스타일은. 주두라는 사람은 뭐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재산이에요. 서비스라는 건 이렇게 정의한 거고요. 베리는 아시겠지만 구매하는 대상의 본질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죠? 이 블루아 같은 경우는 뭐 물리적 변화가 없이 편익과 만족을 낳는 판매에 제공되는 활동. 왜 그러냐면 이 관점으로만 뭐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라스멜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유형제와 무형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나요? 라는 문제는 절대로 정의 내용을 다 보실 게 아니라 그 중에 특정한 키워드 또는 문구 이것만 갖고 기억하시면 이 문제 또한 학자를 물어보는 문제는 개론에서 딱 2군데 고객만족 관리개론 1장 서비스의 정의 5장 여기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현장 서비스, 온 서비스입니다. 결국 지금 고객과 직원이 마주보고 있고 둘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소리가 될 거예요.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자, 문제는 동일 유형만 출제가 됐고요. 21년도 5월 달에 19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론만 보더라도 25번까지 푸는데
아니 동일 유형이 없었잖아 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극소수예요. 전부 다 동일 유형 레퍼런스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시험이 쉽다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1번. 고객과 기업이 직원 간에 직접적으로 상호 거래가 이루어지는, 여기까지만 봐도 맞죠. 왜냐면 상호 거래, 상호작용이라는 건 지금 고객과 직원 간에 움직이는 거니까요. 서비스로서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맞겠죠, 이거. 온 서비스. 2번. 현장 서비스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것으로 기업이 고객이 업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현장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맞아요, 이거. 업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입니다. 3번. 재고 수준을 설정하고 수송 수단을 선택하며 주문 처리 절차를 확립하는 등의 활동에 해당합니다. 맞죠, 이거 선생님. 고객이 와서 특정 모델을 보고 이게 혹시 다른 컬러가 있나요? 다른 색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재고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희. 그죠? 그리고 지금 픽업해서 가져갈지 아니면 뭐 저희가 배송을 해드릴지 이것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관점은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4번. 정상적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업 혹은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상황 계획, 고객에게 기술적 훈련과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됩니다. 자, 이 4번의 내용 같은 경우는요, 아주 전형적으로 이 해당하는 문제의 오답으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이건 거래 전 또는 사전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죠? 거래 전. 왜냐면 파업 혹은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상황이라는 거는요, 고객을 만나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고객이 이 제품 할게요. 근데 고객님 지금 현재 파업 중이었는 건 모르셨나 봐요. 지금 못 사세요. 이랬다간 욕이나 퍼먹을 거예요, 현장에서. 그죠?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인 거죠. 이해가시죠? 5번. 인도 시간, 오더 필링, 정확성, 인도할 때 제품의 상태, 재고 가용성 등에 영향을 미쳐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 서비스에서. 이해가시겠죠? 충분히 저희가 읽어보고 정답의 문제의 유형, 특히나 이 중에 오답, 얘 같은 경우는 딱 요 오답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워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오답을. 이해가시죠? 이렇게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의 4대 특징. 자, 4대 특징이라는 건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4대 특징 중 비분리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비분리성은 일단 1대1. 고객과 직원.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이래서 직원이 생산하면 고객은 소비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이죠. 자, 그럼 1번. 직원이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왜? 직원이 생산하는 걸 고객이 앞에서 그대로 보고 판단할 테니까요. 뭐를? 서비스 품질을요. 2번. 서비스의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발생합니다. 맞아요. 상호작용하면서 생산하면 소비하고 생산하면 소비하고 이렇게 되죠. 3번. 서비스는 고객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맞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4번. 서비스는 고객이 거래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1대1이니까요. 전부 다. 5번. 고객이 참여하기 때문에 집중화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가 쉽습니다. 어렵죠. 왜? 1대1이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시죠? 그 관점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나오던 유사하게 나오던 저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었어요. 다음 문제. 계속 5장이네요. 5장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다음 중 관광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관광 서비스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광 서비스. 자, 이 문제는 동일한 유형이 22년, 21년도에 나왔고 유사 유형도 20년, 22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다변화되고 있는 문제 유형이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5번째 문제 유형이에요. 1번 관광 수요의 계절성으로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계절성이 뚜렷하죠. 물론 요즘에 봄과 가을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수요가 불규칙적입니다. 맞아요. 2번 인적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갖고 있고요. 관광 서비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휴먼웨어입니다. 3번 인적, 물적 서비스가 혼합되어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관광지에 관광 종사원이 있고요. 거기에 시설, 관광지에 뭐 어떤 편의시설들이 제공되고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분명하게. 4번 고객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강사 뭐 VR을 뒤집어 쓰고 거기 거 미리 경험해 보면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VR을 뒤집어 쓰고 경험한다 할지언정 현장 가서 느끼는 감정은 전혀 느낄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관광 서비스는 직접 고객이 그 현장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체감되는 그 경험을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방이 안 되죠. 이해가시죠? 5번 일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비용 산출의 난이성, 서비스 선택 시 지각의 위험도 등의 특성을 갖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다음에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요. 5번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5번 문제도 틀린 보기로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빈번할 정도로 기출문제를 좀 열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디어 6장이네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자,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MBTI만큼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정말 5단계 가지고 지금까지도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건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부 요소부터 상위 요소로 옮겨가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순서를 얘기해도 마지막에 얘기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극대화하려는 단계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는 관점은 저희가 피라미드 형태로 봤을 때 맨 정점, 꼭대기 근처에 있는 거 저희가 뭐라 불러요? 자, 실현의 욕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하부 요소부터 생리적 욕구, 얘가 충족되면 윗단계의 동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전의 욕구. 얘가 충족되면 그 바로 윗단계의 동기가 만들어지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 또는 뭐 소속의 욕구 정말 여러 가지로 부르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죠? 이게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아니고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 굳이 뭐 이렇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 가장 명칭이 많아요. 이게 뭐 사랑과 애정의 욕구 뭐 이래가지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윗단계.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만들어지면 존경의 욕구가 있고요. 얘가 만족되면 윗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두 가지를 섞어서 쓴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게 오탈자인지 모르겠는데 사랑과 애정의 욕구 이렇게 부르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감성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중 돈과 지위를 넘어서는, 자, 여기서부터 키워드예요. 목표를 위해 일하려는 열정, 에너지와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 자, 이 두 개 다 이제 목표에 대한 걸 가지고요.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열정, 에너지, 끈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걸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티베이션. 이 관점을 갖고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감기가 걸린 상태로 이걸 지금 하다 보니까 목소리 상태가 너무 좋지 않네요. 진짜. 네, 동기부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아까가 아니라 이전 동영상에서 2번 문제가 6장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바뀐 패턴이 30번 문제가 꼭 1장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좀 배치가 돼 있어요. 이 구성 배치가. 자, 마지막 문제. 공정성 이론과 관련해 공정성의 분류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이 문제 유형 또한 지금 동일 유형만 나옵니다. 21년, 20년, 18년. 이래가지고.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인간적인 측면과 비인간적인 측면까지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스타일과 관련된 것으로, 자,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지금 누구의 얘기 같은데? 라고 딱 떠오르실 거예요. 의사소통의 방식, 우호적인 정도, 편견, 흥미, 존경, 정직, 예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따지면 보기의 내용은 전부 다 누구의 얘기?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원. 이게 공정성 이론의 세 가지 분류 중에 직원 얘기가 나오는 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상호작용의 공정성이죠. 그죠? 왜? 직원 얘기 나오니까 상호작용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해가시겠죠? 이 관점으로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출 결과의 공정성은 투입과 도출에 대한, 산출에 대한 평가. 그래서 들어가는 게 컨트리뷰션, 기여, 니즈, 요구, 이퀄리티, 평등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차상의 공정성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영향력, 영향력이란 단어, 영향력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 영향력이라는 거 나오는 거 보면 답은 절차상의 공정성,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개론 30번까지 쭉 우여곡절 끝에 풀어봤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스타일들이고, 키워드를 가능하면 말씀드리고 문제 푸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 다음번 시험 볼 때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만으로 충분히 나는 체험 준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추가 자료가 필요해 라고 하면 제 카페에 오세요. 어차피 이 영상도 이 카페에 공유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좀 안타깝지만 유료 회원한테만 제공할 거예요. 다 공유하지 않아요. 이제는 시험이 어려워요. 시험에 몇 번씩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서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저 문제집을 구매하시면 100% 합격하십니다. 보실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기출문제와 정답만 난 필요해. 난 2개만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볼 거야. 죄송하지만 저희 카페는 옷이나 만할 겁니다. 그렇게 제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험의 스타일이나 이 어떤 추세상 그렇게 준비해가지고는 붙지를 못해요. 내내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봤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아요. 저희는 다 출제 패턴에 대한 걸 보여드리고 제공해드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카페고요. 그래서 한 번에 딱 붙기를 원하시는 분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영상을 준비를 할 거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